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79페이지에 30번 보시겠습니다. 경신을류, 기해갑술, 신유술, 금방국이 있죠. 천간 경금이 투가 나고요. 을경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합거되고요. 을목은 동주에서 극을 입고, 그러나 천간에 갑목이 도우니까 쇠한 상태는 아니고요. 그래서 합류하게 됩니다. 경금은 반대로 왕한 상태는 아니고, 혼잡하면 왕한 것은 아니죠.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합거됩니다. 따라서 격신은 신금, 식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청용신, 가신, 경금을 제거하는 청용신은 임수, 정제가 됩니다. 무토로부터 임수를 보호하는 역할은 간목, 정관이 하게 되겠죠. 그래서 주보는 신금, 임수, 간목입니다. 병수론을 보면 병화는 천간에서는 가신 경금을 극하는 희신이 되겠죠. 다만 간목을 설하는 그런 기신적 역할도 있습니다. 술토는 지지에서 금방국을 형성하고요. 해임술을 극하지만 신유술로 방국을 형성하니까 극하는 영향이 미흡하죠. 해종 간목이 있어서 임술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 거죠. 정해운에 보면 정화는 격신을 극하는 편인으로서 기신이죠. 지지해수는 해용신인데 도리어 해자형으로 임수와 간목이 파괴. 따라서 청하게 하는 글자가 없어지니까 진가가 혼잡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대운과 원국은 이런 식으로 직접 지지간에 작용을 합니다. 흔히 우리가 대운을 어떤 원국 글자의 근이나 왕쇠, 그 다음에 12장생의 생지, 사지, 생, 사, 그 다음에 어떤 기의, 대운이라고 하는 기의 흐름, 그러니까 목향인지, 뭐 수향인지 이런 식으로 대운을 주로 보긴 하지만 대운과 원국에서 어떤 지지간의 작용이 있는 경우, 뭐 합이랄지 형이랄지 충이랄지 이런 거 있으면 직접 그 작용을 읽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유년은 대운과 달리 오히려 유년은 음기를 위주로 봅니다. 그래서 유년의 어떤 글자가 이 어떤 사주 팔자에서 부정적인 작용을 하는 글자가 나오면 그것은 음기로서 보고요. 다만 그것도 유년의 글자도 대운과 이 직접적인 어떤 작용을 하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유년에서 해가 왔다 그러면 해의 자형이죠. 정화운 상하를 나눠서 보면요. 정화운 편인 실살이 흉해로서 드러나는데 다치거나 관비 구설입니다. 심각하죠. 무인년 무토는 경금을 생하고 임수를 극하는 대흉신입니다. 동주하는 인목은 본래 무토를 극하여 임수를 보호하는 희신이신데 다만 인술로서 병화를 강화하고 도리어 가신 경금을 생하게 됩니다. 인신충으로 신중의 인수가 제거되죠. 간목도 제거되고요. 인해합으로 또 임수는 합거됩니다. 간목 정관이 대기신로 변하는 거죠. 희신이 기신로 변하는 건 굉장히 극적인
어떤 희귀의 반전이 오는데 이 경우에는 대귀신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인목이라고 하는 글자가 정제라고 하는 어떤 외부적인 어떤 그 판단, 그런 표식으로 흉상을 가지고 옵니다. 정제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활동성이죠. 활동성. 그게 흉상이라면 활동을 하지 못하는 거죠. 어디 누워 있거나 다치거나 뭐 그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어떤 글자를 우리가 읽을 때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그 글자가 가지고 있는 일간 기준의 어떤 의미와 그다음에 우리가 주보로 취용한 주보 기준의 의미를 같이 읽어줘야 됩니다. 인목은 이 글자의 관성이죠. 관성의 기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 다치는 거죠. 재성의 기신의 의미는 그래서 활동을 못하니까 어디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분명히 활동성이 심각히 저해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읽으면 틀림없습니다. 임수라는 것은 일간 기준으로는 정제인데 그것이 격신 기준으로는 상관이죠. 그래서 그게 기신 역할을 기신으로 돼버리기 때문에 좋은 것을 잃어버리니까 기신으로 읽어주는 거죠. 이런 똑같습니다. 다치거나 수매에 관계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합류된 을목을 격신으로 놓고 술중 병화를 청용신으로 보는 그런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주보 어떤 명리를 하는 대만의 용전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이렇게 보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좀 오류가 있다. 제가 그 사람의 어떤 견해를 반론을 펴는 거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됩니다. 용전이라는 사람도 그 주보 어떤 그 전에 이명성 씨나 구양계 선생의 주보 이론을 보고 자기가 연구하고 평주를 해놓은 그런 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31번 예제를 보시면 을미병술 병인 임진 인술이 천간에 병이 뜨고 있으니까 분명히 화국을 이루겠죠. 술월에는 또 병을무가 고진다. 천간에 병화가 투관하고 있고요. 연지미술은 형으로 서로 파괴되고 있습니다. 무기토가 혼탁하고 시지친에 무토가 왕하죠. 당연히 격신은 무토 식신이고요. 이걸 돕는 병화 비견. 그다음에 기토가 가신이기 때문에 을목을 써서 기토를 제거하는 겁니다. 을목이 정인입니다. 구조상 정인 을목이 기토를 극해야 되는데 병화를 생하고 있습니다. 병화를 생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이런 경우 병화와 정인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글자들이 실제로는 역할이 미미하게 되고 운이나 년에서 그런 것들을 촉발하면 도리어 귀신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정사년에 갑신운 정사년 약혼하고요. 경신년에 결혼하는 겁니다. 혼인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지금 육치는 지장간까지 같이 봅니다. 이 팔자에서 처성이 없는 것은 아니죠. 재인데요. 술 중에 신금이 있지 않습니까? 기신입니다. 진중 개수가 처인데 기토가 극함으로 을목이 제화하는 거죠. 간목이 혼자 바는 것은 병화가 사람 따라서 을목을 처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을은 희신이나 정이나 병에 극설되어서 무력합니다. 간목을 설하는 병의 한운에 결혼하니 명주에 월간 한운 19세부터 27세 결혼이 응하는 거죠. 대우는 갑신운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간목이 절지이고 다만 기신인데 무력해서 좋은 거죠. 기신 임수를 설하고 병화를 생하여 임수 기신을 제화하고 기신 희신으로 변한다. 혼인의 기람이 있는 거죠. 그 어떤 사상을 읽는 어떤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기 앞에는 다만 이렇게 넣어서 읽으시는 게 이해하실 때 편합니다. 다만. 장계석, 장제스 총통의 사주팔자가 많이 나오는데요.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격신은 정화이고요. 청신은 병화가 가신이죠. 청신은 해 임수를 쓸 수도 있고 무토를 쓸 수 있는데 무토가 강하죠. 무토는 겁재. 그 다음에 간목이 있으므로 청신을 보호하는 희신. 이것은 경금을 쓰겠죠. 경금은 상관입니다. 정화는 편인이죠. 이렇게 편성, 편인, 겁재, 상관. 편성을 쓰는 그런 사주는 군, 검, 경 그런 어떤 그런 유형에 속한다고 봅니다. 앞에도 있으니까 읽어보실 거고요. 해중 간목이 제가 하기 가장 어려운 기신입니다. 따라서 무토로 임을 극하고요. 그 후에 경금으로 간목을 극하여 기신을 제거하는 겁니다. 즉 반드시 먼저 무토를 쓰고요. 그 다음에 경금을 씁니다. 급수계산 한번 해볼까요? 관귀 급수로 계산해 보면 관귀는 일단 태극점이 관살인 분명합니다. 그래서 해중 간목이 생지입니다. 태극점이 지장간으로 있는 경우 육친을 제외하고는 년월에서 생지, 록, 고를 보는 겁니다. 왕지는 음양이 혼잡하기 때문에 가신을 제거할 경우에만 보는 거죠. 그래서 간목이 기신인데 이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금으로 제거해야 되죠. 병화가 국을 이루어서 경금을 극하려 되니까 무토를 같이 보는 겁니다. 여기 오타를 좀 수정해야 되는데요. 월에서 년이 아니고요. 시에서 년입니다.
천간에 희용신, 주보로 취한 희용신의 글자를 향해서 암공하는 겁니다. 공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시. 그래서 제왕지 유를 암공합니다. 신금이 혼잡하고 있는데 년의 정화가 투간에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제왕지도 공하는 거죠. 무토는 월의 6급이고요. 그 다음에 경금은 정화 극하니까 긴첩하고 있는 건 음관도 극하는 거죠. 분수입니다. 시의 경금은 1급, 오술 화국의 술토 1급 차감. 그래서 무와 경금을 합한 게 6급이죠. 여기 연월이 아니고 시. 유금 왕질 암공 6급입니다. 지금 요것은 용전거사가 이렇게 공한다고 써놓은 걸 제가 고친 겁니다. 이렇게 년월간에는 공 못하죠. 근데 이제 천을 하죠. 유술천. 그래서 약간 차감되는 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분에 좀 미달하는 거죠. 태평성대 영수가 아닌 혁명기 갓난시국 끝에 영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급이 적기 때문에 년간은 존장인데 년간에 격신이 투관하고 청하고 왕학이 있는 명국은 대부분 총통제왕, 민간에서는 사장, 이사장, 은행장 한가락 하는 사람들이죠. 대략적인 운로를 요약하면 한 이 정도. 중일전쟁, 그다음에 항일전에서 승리하고요. 갑진운에는 이렇게 기신이 투관해서 무토를 극하니까 극하고 병화를 생각해서 주신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대만로 퇴각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개석 사주는 앞에서도 분석이 됐고요. 또 뒤에도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이런 것도 한번 읽어서 좀 이해하시고 또 다음에 나오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임삼주석 사주가 있었는데 P113페이지에 나옵니다. 거기서는 종격으로 보고 무토에 종하는 거죠. 무토 상관. 그 다음에 그래서 청하는 글자는 신금이 되겠죠. 종격이라고 해서 청신을 구하지 않는 게 아니고 다 종격도 구합니다. 급수 부분을 보면 인과 유, 그러니까 월 일간에 술토 무토의 고가 암공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지만 수용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묘유가 충하고 있죠. 두 글자가 충하면 충하는 글자 간에는 물론이고 두 글자 인접한 글자 간에는 불가합니다. 다만 년월 간에는 암공이 가능하죠. 인진간에. 그래서
여기서 오화를 암공하고 오중에서 기토가 기신인데 신금으로 제화할 수 있으니까 무토 제왕지 오화 암공 육급이 가능한 거죠. 유금운의 요요자영, 유금 희용신이 파괴가 되니까 암공한 오화 중에 기토를 제거 불가하는 거죠. 따라서 암공이 불가하여 사라진다. 이운에 죽는데 76년 개미년입니다. 신왕하고 부정하게 되죠. 그래서 흉하죠. 유유자영 개미년 개수는 신금을 설하고 무토를 합류. 그래서 이게 격실 혼잡한 이 둘 중에 하나가 무토나 기토 하나가 없는 게 차라리 나은데요. 같이 남아 있어서 지금 혼잡하게 되는 거죠. 묘미는 목국을 이루어서 귀신 가불목이 또 혼잡합니다. 그래서 격신과 가신 기토를 또 모두 극하니까 진과 같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보통 수명에 문제가 되는 대흉한 시기, 진가가 혼잡하고 또 기신이 혼잡해서 진신 가신을 극하려 들면은 병사보다는 사고사로 우리가 읽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제 3절을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